안녕하십니까. 클라이맥스 고등부에서 세화고등학교 입시전략팀장을 맡고 있는 김효상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23년도 세화고등학교 1학기 기말고사 문항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번 문제입니다. 자, 1번 문제는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X축 위에 있는 점에 대한 문제예요. 그럼 X축 위에 있는 점을 우리는 T, 영 이런 식으로 적을 수가 있겠죠. 그 점에서부터 저 점과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같으니까 거리가 같다라는 식을 만들 건데 여튼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t 플러스 2의 제곱에다가 0의 제곱이죠? 무시하도록 하고요. t 마이너스 6의 제곱과 4의 제곱을 더한 것이 같다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양변은 어차피 t제곱 나타날 거는 확실하니까 나머지만 전개하도록 하죠. 그럼 4t 플러스 4는 마이너스 12t 그리고 플러스 36이 16이니까 52를 더했다라고 좀 적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넘겨본다면 16t라고 하는 것이 48과 같다. 즉 t는 3이다. x좌표가 3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문제는 원의 방정식이 나왔는데 이때 중심이나 반지름이 보이도록 만들어 달라 라는 이야기니까 완전제곱 형태로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6x니까 마이너스 3의 제곱일 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2니까 플러스 1의 제곱일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주면 뒤에 숫자 10이라는 게 붙죠. 그렇다면 양변에 4를 더했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고, 중심은 3, 마이너스 1 그리고 반지름은 2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셋을 모두 다 더해달라고 얘기를 했으니 5에서 1 빼면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번 문제는 연립부등식 문제입니다. 위에 있는 식, 밑에 있는 식 둘 다 인수분해가 잘 되는 식이니까 바로 인수분해 시작하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식은 x 플러스 9와 x 마이너스 4를 곱했을 때 0 이하다 라는 사실과 밑에는 3x 그리고 이렇게 x를 적어주시면요, 가운데 있는 마이너스 14가 15와 1의 차이라는 걸 알고 계시니까 마이너스 5 플러스 1 이렇게 적어주시고 0 이하다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최종적인 정답은 마이너스 9 이상 4 이하다 라는 정답과 그다음 밑에서 나오는 건 마이너스 3분의 1 이상이고 5 이하다 라는 정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 두 답이 겹치는 부분이라 하면 마 3분의 1 이상이고 4 이하다가 정답이 되니까 그 안에 있는 정수는 0, 1, 2, 3, 4 해서 총 5개가 되겠네요.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자, 4번 문제는 원이 되도록이에요. 그럼 원이 되도록이면 반지름이 살아있어야 되는 형태죠. 그렇다면 이 문제는 마찬가지 x-2분의 5의 제곱에다가 y 더하기 k의 제곱 이렇게 중간에 있는 1차 계수들만 보고 완전 제곱을 먼저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때 오른쪽에 들어가야 될 건 이 2k제곱 중에 k제곱은 얘가 썼으니 남은 k제곱을 뒤로 넘겨주시고요. 왼쪽에 4분의 25가 더해진 형태니까 여기도 4분의 25가 더해져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때 반지름이 살아있어야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0보다 커야만 하겠네요. 그럼 k제곱 넘겨주면 k제곱이 4분의 25보다 작다라는 이야기니까 이걸 바로 부등식으로 풀면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크고 2분의 5보다 작다가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큰 자연수를 골라라 라고 한다면 2가 바로 정답이 되겠네요. 5번 문제는 부등식의 해가 모든 실수다. 아무래도 2차 부등식이 모든 실수를 해로 갖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얘는 왼쪽으로 다 넘겨서 x제곱 플러스 a-1 x 그리고 플러스 a-4가 0보다 작다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이 2차 부등식이 모든 실수를 해로 가지려면 아무래도 x축이 이렇게 그려져 있을 때 이차 함수가 이런 형태로 그려져야 되겠죠. 그렇다면 위로 볼록하다는 건 기정사실이겠네요. 그렇다면 a-4가 0보다 작아야 하겠고요. 다시 말하면 a가 4보다 작은 상황이어야겠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x축에 닿지 않아야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겠습니다. 그래서 판별식 a-1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4의 a-4의 제곱을 한 것이 0보다 작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전개를 해서 풀어본다면 맨 첫 번째 a제곱의 개수는 마이너스 3이 나올 것 같고요. 마이너스 2a에 마이너스 8a 플러스 32니까 플러스 30a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 여기는 16이 나오고 4가 곱해져서 마이너스 64에 마이너스 64를 뺐으니 마이너스 63은 0보다 작다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그럼 양변에 마이너스 3을 나눠볼까요? 그럼 a제곱 마이너스 10a 플러스 21이 0보다 크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겠는데요. 이거 인수분해 되죠. 그러니까 3과 7이 답이겠네요. 3과 7. 그러면 a가 3보다 작거나 또는
7보다 크다라는 답이 나오는데 앞서서 이렇게 위로 볼록하다라는 조건이 붙어 있었죠. 그렇다면 이 답과 이 답이 겹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A가 3보다 작다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그럼 가장 큰 정수는 2가 되겠죠. 네, 물론 이렇게 골라줘도 되긴 하겠지만 원래 확인을 해야 될 게 있어요. A가 4일 때를 원래 확인을 해봐야 되죠. A가 4일 때 2차 부등식이 아니게 되죠. 그러니까 부등식이라고만 얘기했으니까 4인 경우도 따로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4인 경우에는 3x가 0보다 작다인데 이건 모든 실수를 해로 같지는 않죠.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번 문제는 이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무게중심 G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무게중심이 y는 x 위에 있다고 하네요. 그럼 무게중심을 먼저 한번 써볼까요? G를 써보면 A, B, C의 각각의 X좌표들을 모두 더하고 3으로 나누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좀 적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Y좌표라고 하면 4, 3, B를 더하고 3으로 나눈 거네요. 3분의 7 더하기 B 이렇게 적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무게중심이라는 점 자체가 Y는 X 위에 올라타 있다고 해서 그렇다면 X좌표, Y좌표가 둘이 같겠구나. 그러면 9 더하기 A와 7 더하기 B가 같겠다. 다른 말로는 A 빼기 B가 마이너스 이겠다까지 좀 힌트를 적어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연립방정식 느낌이 나는 걸 보아하니 힌트가 하나 더 있는 것 같아요. 여기 AC의 길이와 BC의 길이가 같다라고 이야기하네요. 그러니까 A에서부터 C까지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그리고 B와 C의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이렇게 이용을 해줘서 둘이 같다라는 식을 만들 건데 아까처럼 마찬가지 루트는 적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A-1의 제곱과 B-4의 제곱을 더한 것은 A-8의 제곱과 B-3의 제곱을 더하는 것이 같다라고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A제곱, B제곱이라고 하는 건 양변에서 똑같이 나타나니까 삭제하도록 하고 뒷부분만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것 같고요. 오른쪽은 마이너스 16A 플러스 64 마이너스 6B 플러스 9까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형태로 써줘야 할 것 같으니까 좌변으로 모두 다 넘겨준다면 14A 그리고 마이너스 6B가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2B 그리고 남은 숫자들은 다 오른쪽으로 넘겨주면 여기가 17이 되니까 넘겼을 때 마이너스 8 그래서 56이 되겠습니다. 그럼 밑에다가 약분을 해서 2로 양변을 나눠서 적어주도록 하죠. 그럼 7A-B라고 하는 것이 28이다. 그럼 밑에 식에서 위에 식을 딱 빼면 이쁘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럼 빼준다면 6A라고 하는 게 30이다. 다시 말하면 A가 5다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렇다면 B는 7로 결정되겠죠? 위에 있는 식에다 다시 집어넣으면 B는 7. 그렇다면 3A 빼기 2B라고 하면 15에서 14를 뺀 거네요. 그럼 1이 바로 정답이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1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 문제는 원하고 직선이 만나는 두 점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L1, L2라고 이름 짓겠다라고 하는 상황이에요. 선생님이 그래서 그 원과 직선이 만나는 교점에서 그려진 접선을 한번 그림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 오른쪽 아래에 있는 원이 바로 여기 있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라는 원입니다. 그렇다면 중심이 보이려면 요식을 변경해야 되겠죠? x마 2분의 1의 제곱인가요? 더하기 y마 2분의 1의 제곱인데 그럼 여기서도 4분의 1, 4분의 1이 나오니까 2분의 1 이렇게 만들어지겠습니다. 그럼 중심이 2분의 1, 2분의 1인 원 상태가 되겠죠. 그리고 접선을 먼저 그려놨는데 선생님이 직선을 안 그렸네요. 여기 직선이 쭉 지나갈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가지고 만들어 줄 건데 그때 그 직선이 만나는 두 교점에서 그려진 접선이 가지고 있는 성질에 대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하나 더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그림을 가져왔어요. 그러면 원이 좀 이상한 대중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네, 여기에 중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이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y는 x 플러스 2분의 1이라는 이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을 때 그려진 접선 L1과 L2가 이렇게 그려진다고 했을 때 그 접점과 여기 있는 이 끝점, 이 접선끼리 만나는 이 교점이 나타내는 이 점의 의미를 조금 표현해주는 그림입니다. 자, 왜 이런 그림이 그려지냐면 이렇게 원이 하나 그려졌죠? 이 원은 그 교점과 이 원의 중심을 지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그것을 지름의 양끝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반지름을 그었을 때 둘 다 수직으로 만나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미 내신 때 해봤을 거예요. 중3 내신 때 이때 요 지름으로 만들어진 원주각이 90도가 된다라는 성질을 이용하면 저렇게 원을 하나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원의 방정식을 한번 세워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원과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니까요. 그럼 그걸 어떻게 세우죠?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는 0이다라고 했었던 이 식에다가 더하기 적당한 k배를 해줘서 저 직선식을 한쪽에 몰아넣은 x 마이너스 y 더하기 2분의 1은 0이다라는 식을 만들어줘서 x 마이너스 y 더하기 2분의 1을 넣어주면
요 식이 바로 요 원과 요 직선이 만나는 교점을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이 되죠. 근데 그 중에서 우리는 이 원을 찾고 싶어요. 근데 이 원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와 여기를 지름의 양 끝으로 한다고요. 그럼 2분의 1, 2분의 1을 이 식이 지날 수밖에 없겠죠. 그럼 대입을 한번 해본다면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빼기 2분의 1 빼기 2분의 1 더하기 k배의 뭐 x 빼기 y는 어차피 2분의 1, 2분의 1 사라지겠네요. 그럼 2분의 1 이렇게 만들어준다면 요 부분이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이 2분의 1이 되면서 사라지죠. 그럼 k가 1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네요. 그럼 다시 한번 식을 써본다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빼기 x 빼기 y인데 이 k 값이 1로 결정이 된 상황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x끼리 사라지고 빼기 2y가 되겠죠. 그리고 더하기 2분의 1은 0이다 이런 식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여기 선생님이 체크 표시했던 요 원이 바로 요 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원을 가지고 요 점을 찾아주면 바로 그게 교점 A, B가 된다는 사실이잖아요. 그럼 그 교점을 찾기 위해서 이 원의 방정식을 정확하게 중심이 보이도록 만들어줄 겁니다. 그렇다면 x제곱에다가 또 y-1의 제곱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럼 1이 생겼어요. 1. 그러니까 1이 생겼으니까 요 1만큼 2분의 1만큼을 더 얹어줬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다면 얘는 중심이 0,1이다라는 중심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 요점과 요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가지게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중간에 0,1이라고 하는 점이 중심으로서 존재를 한다면 그 중심이라는 점은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이 되겠죠. 그렇다면 A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2분의 1이어야 둘이 더해서 0이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것은 2분의 3이 되어야 둘이 더해서 2가 되면서 나누기 2에서 1이 되겠죠. 그렇다면 A와 B는 이런 값을 가지겠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A 더하기 B를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더해준다면 1이 나온다는 거 금방 찾을 수 있겠네요. 네, 그럼 다음 8번 문제입니다. 저 직선과 평행하고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2래요. 그럼 바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시작을 해볼까요? 이 3x 플러스 4y다 라고 하는 부분은 일정하게 유지를 해주고 k까지 붙인 것이 0이다 이렇게 만들면 저 직선과 평행하게 만들 수 있겠죠. 근데 이 직선에서부터 원점까지의 거리가 2가 나와야 한대요. 그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바로 써보겠습니다. 근데 자주 나오는 조합이네요. 3의 제곱, 4의 제곱, 그리고 루트를 씌우면 5분의가 나오고 절대값 안에서 0,0을 넣었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때 이 거리가 2가 되어야 한대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답은 k 값이 10과 마이너스 10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으실 텐데 k가 마이너스 10이 되면 저 직선이랑 똑같아져 버려요. 그러니까 k는 10이다 라고 하는 직선, 이 10이다 라고 하는 것을 대입해줘야 직선 L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행하다 그랬으니까요. 일치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이때 3x 더하기 4y 더하기 10은 0이다 라고 하는 직선이 바로 저 직선 L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직선하고 y는 3x 플러스 5가 만나는 점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 식도 마찬가지 3x 빼기 y 더하기 5는 0 이런 형태로 바꿔준 다음에 요 식과 연립시켜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식을 적어줬습니다. 그러면 x를 딱 없앨 수 있는 모양이죠. 위에서 아래를 빼보겠습니다. 그럼 5y 더하기 5가 0이 되니까 y는 마이너스 1이 되겠고요. 그렇다면 x라고 하는 것은 y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본다면 여기가 6이 되니까 마이너스 2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좌표는 교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네요. 근데 B에서 마이너스 2A를 해라 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에서 4를 더해줘라 라는 얘기니까 3번을 고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9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는 이제 정수 AB 조건에 대해서 이런 절대값 2개 들어가 있는 그래프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그래프로도 풀 수 있고 범위를 나눠서도 풀 수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근데 이번에는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기 위해서 선생님이 그래프를 좀 준비해 왔습니다. 이 그래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 각각의 절대값이 0이 되는 지점을 선정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5분의 4a 플러스 b라고 하는 지점과 5분의 6a-b라고 하는 이 두 지점이 바로 요 기준선이 돼주는, 요렇게 기준선이 돼주는 지점일 겁니다. 그렇다면 얘네들을 갖다 각각 여기다 x는 해가지고 붙여가지고 써주기만 하면 되는데 보니까 되게 복잡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조건이 붙어 있으니까 b라고 하는 것을 a에 관련된 식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죠. 그렇다면 이때 b라고 하는 것은 a 더하기 20으로 쓸 수 있으니까 이 위에 있는 식은 5a 더하기 20이 돼서 얘는 a 더하기 4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도 b가 a 더하기 20이니까 5a 빼기 20으로 써서 a 빼기 4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a 빼기 4가 더 작으니까 이 왼쪽에 있는 기준선을 x는 a 빼기 4,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기준선을 x는 a 더하기 4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양쪽에다가는 이렇게 선을 어떻게 긋느냐? 이 a 빼기 4보다 작은 상황에선 둘 다 어차피 음수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가 마이너스 10x가 나온다라는 사실만 이용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기울기가 마이너스 10이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둘 다 양수가 나온 이곳에선 기울기가 10일 것이다 라는 것 정도만 기억하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이 가운데는 왜 갑자기 상수함수가 나왔느냐? 둘의 부호가 반대로 나온다면 5x와 마이너스 5x가 사라지겠죠. 상수만 남을 겁니다. 그럼 정확하게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요때 근이 a 풀 4가 나왔고 요때 근이 a 마이너스 4가 나왔으니까 아무래도 요 사이에 있는 x 값이 들어가게 된다면 그때는 요게 아마 음수가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 부분은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고 이 부분은 양수 그대로 나오게 되니까 그때 나오는 답이 어떻게 되죠? 저기 마이너스를 달고 어차피 5x는 사라질 거니까 4a 더하기 b에다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6a 더하기 b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2a 더하기 2b인데 여기 a 빼기 b가 아까 마이너스 20이었죠? 그러니까 얘는 그거에 마이너스 2배를 한 40이 되겠습니다. 그 값이 여기 있는 이 상수값 40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때 문제에서 이야기하기를 이때 3k 이하다라고 했던 답이 정수가 13개가 나와야 된대요. 근데 이때 요 식이 바로 y는 3k다 라고 둔다면 요 3k 이하다라는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포함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이런 정수점들이 정답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 13개가 나와야 되는데 아까 기준선 a 마사 a 풀 4 기억하시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안에서는 정수가 총 몇 개 나올까요? 빼보시면 아시겠지만 9개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벌써 9개가 나왔으니 4개만 더 추가해주면 되겠네요. 근데 3K가 위로 한 칸 한 칸 올라갈 때마다 양쪽으로 같이 범위가 넓어지는 형태를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4개가 추가되려면 이쪽 오른쪽에 2개, 왼쪽에 2개가 더 늘어나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직선의 기울기가 10이란 말이죠. 그러면 정수 2개가 더 추가되려면 여기서 2칸을 더 움직여야 할 텐데 2칸을 더 움직이게 되면 20만큼 올라가게 되겠죠. 20. 그렇다면 원래 여기가 40이었으니까 20만큼 올라간 60일 때 드디어 정답이 정수가 13개가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3K라고 하는 것이 60일 때부터 가능한 얘기인데요. 60보다 이상인 상황에서 드디어 정수가 13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다음 한 칸 더 추가됐을 때 직전까지는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이때 70보다는 작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양변을 3으로 나눠준다면 20 이상이고 K가 3분의 70 미만이라는 걸 볼 수 있어요. 3분의 70이라고 하면 23점 몇 정도 되는 값이니까 그 안에 있는 정수는 20, 21, 22, 24 이렇게 해서 4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번의 정답은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1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2차 다항식 fx라고 주어져 놓고 두근을 먼저 알려주고 f1이 0보다 작다 그랬어요. 그럼 이걸 보자마자 우리가 fx를 함수로서 판단을 한다면 이러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을 거라는 얘기죠. 자, 이 그림은 무슨 그림이죠?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5이고 여기가 1인 축이네요. 1인 그러한 fx 그림입니다. 그럼 이 fx를 그려봤더니 이 fx에 요걸 집어넣었을 때 0 이하다라는 거에 답이 이렇게 등장한다고 해요. 그러면 당연히 이 부분을 그냥 x라고 친다면 마3 이상 5 이하다가 정답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식의 정답도 2분의 k마 x가 5 이하다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요거 답을 x에 대한 답으로 좀 바꿔볼게요. 마이너스 6 이상이다 누가 k마 x가 그리고 10 이하다 이렇게 쓸 수 있겠고요. 아무래도 x를 가지고 x에 대한 식으로 바꿔줘야 되니까 마이너스를 곱하고 k를 넘겨줘야 되겠죠. 그럼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10 이상이 되고 6 이하가 됐을 텐데 x-k에서 k를 쭉쭉 다 넘겨줬다고 친다면 여기와 여기에 k가 추가가 되겠죠. 그래서 x라고 하는 것의 범위는 이렇게 정답이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정답이 이 정답하고 동일하게 생겼대요. 그렇다면 k제곱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6과 k 마이너스 10이 같다라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또 k제곱 더하기 6이 k 더하기 6이랑 같다라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럼 둘 다 만족하는 상황이어야 하니까 연립식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k제곱 마이너스 5k 그리고 플러스 4가 0이다 라고 나와서 여기선 k가 1이거나 또는 4다라는 정답이 나오겠네요. 두 번째 k제곱 마이너스 k가 그냥 0인 거네요. 그러니까 이때는 k가 0이거나 또는 1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연립방정식이니까 둘 다 만족하는 k는 1이다가 바로 정답이 되겠죠. 그러한 값은 1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입니다. 11번 문제는 직선 L 위에 있는 점 ABC에 대해서 내분점, 외분점을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내분점을 만들든 외분점을 만들든 그럼 항상 한 직선 위에, 같은 직선 위에 올라타 있겠네요. 근데 이 문제는 특징적으로 이 AC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과 BC를 N 대 M으로 내분하는 점이 둘 다 P라는 A, B라는 점으로 동일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기억부터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자, 기억 문제, 요거 이제는 좀 흔하게 됐죠, 이제. 그럼 양변에 A를 나누고 요거 부분을 나누면 기울기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 금방 알아채실 수 있어요. Y2마 Y1 1분의 X2마 X1은 A분의 B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 직선 L이 원점을 지날 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럼 직선 L이 원점을 지난다는 그 직선을 만들면 그 직선 위에 올라타 있는 A, B, C 아니면 P도 마찬가지 그 직선 위에 있으니까 원점에서부터 P까지의 기울기라고 하는 요 값이랑 A와 B 사이의 기울기라는 느낌이죠. 근데 그게 같긴 할 거예요. 근데 역수로 뒤집어 놨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역수로 뒤집혔기 때문에 잘못된 이야기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다음 니은 한번 볼까요? 점 P는 선분 AB를 M제곱 대 N제곱으로 내분한다. 그러니까 이제 P에 대한 특징을 본격적으로 이야기해봐라 라는 얘기죠. 그럼 P의 A좌표나 B좌표는 어차피 내분점, 외분점 찾을 때 뭐 저기 있는 X냐 Y냐만 바뀌니까 X좌표만 한번 쳐다보도록 하죠. 그러면 A라는 좌표는 어떻게 나오는 걸 거냐면 내분점이라는 특징을 안고 나온 거니까 내분점, 어디에 내분점이죠? AC, 선분 AC에 대한 내분점이니까 뭐 M 더하기 N분의 M, N 이렇게 곱해서 더해준 형태가 되겠죠. 근데 그 M 더하기 N분의라는 분모가 보기 싫어서요. 여기에 M 더하기 N을 곱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분자만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MX3 더하기 NX1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AC에 의한 내분점, AC의 M 대 N 내분점이라는 특징을 살려서 A라는 좌표를 표현해봤어요. 근데 이번엔 외분점이라는 특징도 있죠. BC를 N 대 M으로 외분했다라는 특징도 있습니다. 그럼 위에와 마찬가지로 N 빼기 M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앞에 개수로서 쓸게요. 그럼 분자만 적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BC이니까 N이 C에 그리고 M이 X2 저기 B에 곱해지겠죠. 그렇다면 NX3 마이너스 MX2 이렇게 적히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주고 나면 우리가 문제에서 니은에서 이야기하는 게 선분 AB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럼 선분 AB는 X1과 X2에 관련된 얘기니까 여기 있는 X3가 거슬리죠. 그럼 X3를 없애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식을 뺄 건데 어떻게 뺄 거냐? 여기에다가는 N 그리고 여기다가는 M을 곱해서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뺀다면 좌변에 있는 식은 MN N제곱 그리고 여기는 NM M제곱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NM MN 둘이 똑같이 나오니까 뺐을 때 사라지겠죠. 그러면 A 앞에 붙는 숫자는 뭐가 남느냐? N제곱 더하기 M제곱이 남겠습니다. 그리고 A 이렇게 쓸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방금 얘기했던 거슬리는 X3는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근데 N을 곱하게 되면 N제곱 X1이 되겠고요. 빼기긴 하지만 더하기로 변하죠. 그래서 더하기 M제곱 X2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헷갈리신다면 순서를 적당히 바꿔가시면서 보시면 니은이라는 말이 맞다는 걸 금방 알아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양변을 요 N제곱 더하기 M제곱으로 나눠주시면 M제곱 대 N제곱으로 내분 중이구나라는 걸 금방 알아챌 수 있어요. 다음 디귿입니다. 디귿 같은 경우에는 X2와 X3의 관계를 이용해서 A와 X2의 관계를 유추하고 있어요. 그럼 X2와 X3를 관계하면서 A를 관계로 만들고 있는 요식을 한번 선택을 해볼까요? 그럼 요식을 적당하게 잘 활용을 해주시면 저 상황에 대한 발레는 생각보다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이용해서 A라는 좌표는 N-M분의 NX3 마이너스 MX2죠? 그렇다면 선생님은 이 밑에를 갖다 좀 깔끔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거 N은 2다 그리고 M은 1이다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2하고 1 이렇게 만들어준다면 2 빼기 1이니까 1이 되겠죠. 그럼 위에 있는 좌표를 봐봐요. A가 X2보다 작은 상황을 원해요. 그럼 X2보다 A가 더 큰 상황을 만들면 발레가 되겠죠. 그럼 X3를 충분히 그럼 그렇게 크게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X2라고 하는 것을 선생님이 2로 만들고 그 다음에 X3라는 것을 한번 4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얘는 1분해가 되겠고 위에 N과 X3가 곱해지니까 8이 되겠고요. 그 다음 빼기 M과 X2가 곱해지니까 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6이라고 하는 당연하게도 X2보다 큰 값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된 이야기다. 그래서 니은만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입니다. 12번 문제는 굉장히 길게 막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일단 여기서부터 그냥 바로 확인을 해볼게요. 3번과 1번에 의해서 주어진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것의 모순이 되는 알파 값이래요. 이때는 알파가 0이라는 값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0을 한번 위에 있는 식에 대입을 해보시면 첫 번째 베타라는 게 마이너스 3kp가 돼요. 근데 알파를 밑에 식에다 0을 집어넣게 되면 k가 0이라는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즉 베타도 0이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실근을 갖는다는 것에 모순이 되게 만드는 알파 값은 0이 됩니다. 자, 이걸 왜 짚고 지나가요? 여기 가가 있지도 않은데 자, 왜 짚냐면 바로 밑에서 알파가 0이라는 걸 배제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얘네들을 이제 연립을 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가와 나를 찾으면 되겠죠. 그러면 알파 제곱이라고 하는 걸로 알파로 묶으면 알파 풀 2베타가 0이다 라는 식과 그 다음에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20이다 라는 이 두 식을 한번 연립해서 찾아보도록 하죠. 근데 이 위에 있는 이 식에서 이야기하는 게 바로 알파가 0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2베타다라는 답이 나오는데 방금 0은 모순점이 발생한다 그랬죠. 그러면 알파가 마이너스 2베타랑 같으니까 그것을 여기 한번 대입을 해보도록 하죠. 그럼 4베타 제곱에다가 베타 제곱을 더한 것이 20이다. 즉 5베타 제곱이 20이에요. 그럼 베타 제곱은 4겠네요. 그럼 베타는 뿔마 2일 겁니다. 그럼 이 식을 다시 여기다 대입을 해본다면 알파는 부호가 변경되면서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거예요. 앞을 4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문제의 첫 번째, 요 연립방정식 첫 번째에 나와 있는 게 알파가 더 크다가 나와 있으니까 알파는 4고 그리고 베타는 마이너스 2다 라는 답을 낼 수가 있겠죠. 그게 바로 가 자리와 나 자리에 들어갈 숫자인 것 같아요. 근데 다라고 하는 걸 구하는 과정 자체가 제일 긴데 그 과정을 모두 다 중략을 해놨죠. 그 다라는 걸 구하는 과정은 사실 여기서 구하라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보시게 될 건데 KP라고 하는 게 뭔지 잘 모르겠다. 여기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하는 것이 마이너스 3kp인데 이때 우린 이미 알파하고 베타를 알아요. 그럼 알파에 4, 베타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 보시면 얘가 6이 되고 결국 KP라고 하는 것이 마이너스 2구나 라는 걸 금방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럼 KP가 마이너스 2니까 위에 있는 이 식에다 한번 대입을 해본다면 대입을 하자마자 바로 그냥 나눠버리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x-4하고 x 플러스 2를 곱하는 것이 음수다, 0 이하다라고 나오게 되겠네요. 마이너스 1 양변에 나눴으니까요. 그렇다면 요 답에서 나오는 건 우리가 마이너스 2 이상이고 4 이하다라는 그냥 2차 부등식을 풀게 되겠죠. 근데 밑에 있는 식을 한번 보시면 인수분해가 됩니다. n 풀 1, n 풀 3으로 곱해준 다음에 2를 더한 게 2n 풀 4죠. 근데 그게 딱 여기 있네요. 근데 대신에 마이너스니까 아무래도 x 마이너스 n 풀 1과 x 마이너스 n 풀 3이 곱해진 형태가 0 이상이다 라고 풀리게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이때 나오는 답은 x가 n 플러스 1 이하거나 또는 n 플러스 3 이상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n이라는 문자 자체도 뭐 이제 자연수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 금방 알아채셨을 거고요. 그럼 n이 자연수가 들어갔을 때 이 둘이 겹치는 정답으로서 나오는 실근의 개수가 지금 정수 x의 개수가 6개로 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때 여기 뒤에 어차피 n은 자연수부터 시작하니까 1을 한번 넣어보시면 1일 때는 여기가 x가 2 이하다 라고 나왔으니까 여기랑 겹치는 게 5개가 나오고 4 이상이다 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4라는 게 하나 추가돼서 총 6개가 만들어지죠. 그러면 n은 1일 때는 당연히 가능한 겁니다. 근데 방금 느끼셨다시피 아슬아슬해요. n이 2가 됐을 때도 한번 봅시다. 그럼 n이 2가 됐을 때는 요 범위가 5 이상이 돼버리니까 얘랑 겹치는 부분이 없어요. 근데 여기가 3 이하가 되면서 6개를 충족시켜줍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n은 3이 나오는 순간부터 즉 n이 좀 더 커지면 이쪽은 어차피 겹치는 부분이 없는데 왼쪽에서 정수개수가 하나씩 계속 늘어나는 형태가 될 거야.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더 이상 정답이 안 되겠죠. 그럼 그러한 자연수 n의 합은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1과 2를 더한 3이 들어간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다음 가나다에 들어가는 숫자를 모두 더하라는 문제인데요. 그럼 여기서 7 빼기 2니까 5가 정답이 되겠다. 그래서 5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13번 문제는요, 사실 이 그림을 그리는 건 아까 번호처럼 풀면 돼요. x가 2일 때, 7일 때를 잘라놓고 그 왼쪽과 오른쪽과 가운데 부분에 대해서 만들어지는 그림을 그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그리는 건 쉬우셨을 텐데 이 다음에 그 중심을, 그러니까 그 함수 위에 있는 점을 중심으로 가지면서 y축에 접하는 원이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가 3개다. 자, 이걸 만족시키는 곳을 찾기가 힘드셨을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그림을 가지고 와봤어요. 자, 이 그림이 바로 어떤 그림이냐? 바로 말씀드렸던 요 절대값 그림입니다. 그래서 기준을 여기를 2로 잡은 거고요. 여기를 7로 잡은 상황이겠죠? 그럼 이런 그림을 그려놓고 그 위에다 원을 그리는 거예요. 어떤 원? 이 선 위에 중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y축에 접하는 원들을 계속 그려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그릴 때마다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아무리 세봐도 3개가 된 적이 없을 거예요. 근데 어디서 등장을 하느냐면 이 오른쪽에서 중심을 가지고 있고 Y축까지 접하는 원을 그렸을 때 요렇게 반지름이 이 부분 딱 요 점을 지나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한번 보세요. 그럼 이 점을 지나가게 되면서 요렇게 한 번 만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 번 만날 때 요렇게 오면서 한 번, 두 번, 그리고 저 위에서 3번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런 게 근데 말로 이렇게 설명을 하면 헷갈려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림을 직접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요 점을 지나는 원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교점 개수 세볼까요? 요 점을 지나니까 하나 있고요. 여기 위에서 한 번 더 만나죠? 그래서 2점이고요. 여기 위에서 한 번 더 만나니까 3점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원이 어떤 원인지가 필요하겠죠? 근데 이 원에 대한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냐? 요 점을 지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럼 이 점을 지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느 점인지를 찾아보죠. 이 대입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5를 지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5를 지나는 원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네요. 근데 이 원의 중심은 무조건 이 직선 위에 올라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 직선식도 하나 찾아놔야겠네요. 이 직선식은 어떻게 되죠? 둘 다 양수일 때니까 2x-9다 라고 하는 직선식이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이 위에 있는 점 중심을 여기서 표현한 대로 따라온다면 t,2t-9 이렇게 중심의 좌표를 적어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t,2t-9에서부터 여기 y축에 접한다고 했으니까 이 반지름이 t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까지의 거리도 t가 되어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게 t, 2t-9라고 얘기했던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에서부터 여기는 2,5까지의 거리가 t가 나와야 한다라고 식을 한번 좀 세워볼까 해요. 그렇다면 이때 t-2의 제곱과 2t-14의 제곱을 더했을 때 얘가 t제곱이 나와야겠죠. 그렇다면 t제곱 사라진다고 보고 여기 4t제곱만 남기도록 하고요. 여기 빼주면 마이너스 4t가 나오네요. 마이너스 4t. 그 다음에 플러스 4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부분은 둘이 곱해서 2배니까 마이너스 56t, 그 다음 플러스 196까지 나오겠습니다. 그럼 요거 식을 좀 정리를 해준다면 4t제곱에다가 마이너스 60t 그리고 플러스 200이 0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이때 4를 한번 나눠볼까요? 그럼 t제곱 마이너스 15t 플러스 50이죠. 50이 0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다면 5와 10으로 깔끔하게 인수분해 된다는 거 보이시죠? 그럼 t는 5 또는 10인데 5는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10이 정답이겠죠. 그러니까 t는 10이다라고 하는 정답이 하나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겠죠. 그래서 모든 양의 실수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그럼 다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그렇다면 이 부분 다 지우도록 하고 여기다가 이제 다음 얘기만 적어 놓을게요. 다음에 일단 첫 번째 t가 10이다라는 답이 하나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어떤 상황이 또 있을까요? 그러니까 다음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똑같이 중심이 한 이쯤이 있어요. 중심이 이쯤이 있는데 그 다음에 여기서 원을 그릴 때 여기에 y축이 접하면서 이 직선에 접하는 상황일 때를 상상해 봅시다. 그럼 여기에 접하면서 이쪽에서 한 번 더 만나면서 이쪽에서 다시 한 번 더 만나게 되겠죠. 그 상황을 또 그림으로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자, 어떤 상황일까요? 이런 상황입니다. 별로 그렇게 크게 변한 것 같지 않은데 여기서 접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한 점, 그리고 여기서 한 점, 그리고 저 위에서 한 점을 더 만나게 되는 3개의 점에서 만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 중심은 마찬가지 이 직선 위에 올라타 있어요. 그래서 t,2t-9다라고 했던 아까 그 중심을 그대로 가지고 올 겁니다. 그럼 이때 특징은 어떻게 살려야 될까요? 요 직선에 접한다, 즉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랑 같다입니다.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 y축에 접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지름의 길이는 t예요. 그렇다면 여기까지의 길이도 t다라고 찾아주면 되겠네요. 그럼 이 직선식이 필요한데 그때는 둘 다 2보다 작을 때니까 마이너스로 나오는 마이너스 2x 그리고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9겠죠. 그러니까 플러스 9. 요 직선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직선까지 중심까지 거리가 이제 똑같은 반지름 길이인 t라고 나와야 되는 상황이니까 여기 왼쪽에 가서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하죠. 그러면 2x 플러스 y 마이너스 9는 0이다라는 직선에서부터 t,2t-9다 라고 하는 점까지의 거리가 반지름 t랑 같아야 된다라고 풀면 되겠네요. 그럼 이번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니까 바로 공식을 써보도록 하죠. 그럼 루트 쓰고 나서 2의 제곱하고 1의 제곱입니다. 그 다음 위에 절대값을 써주고 각각 대입을 해볼게요. 그럼 2t에다가
마이너스 공간이 좀 모자랍니다. 마이너스 18 이렇게 쓸게요. 그렇다면 얘가 t가 나와야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요건 4t 마이너스 18이라고 하는 거에 절대값을 씌운 게 루트 5t라 라고 쓸 수 있겠죠. 원래 이제 이걸 양변을 제곱해서 보통 풀어주기는 하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여기서 어차피 t라고 하는 값이 여기 2, 7이었으니까 오른쪽에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어차피 7보다 크니까 양수로 나오겠죠. 그렇다면 4t-18이라고 해서 그냥 양수로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루트 5t다 이렇게 바로 적을 수 있겠습니다. 그럼 넘기고 넘겨서, 그러니까 숫자는 넘기고 얘를 이리로 데리고 와서 t라고 하는 게 결국 뭐다? 4-루트 5분의 18이다 라고 해서 유리화만 시키면 되도록 만들어줄게요. 그렇다면 얘는 어떻게 답이 나올까요? 밑에가 16 빼기 5가 되면서 11분의 라는 분모를 갖습니다. 벌써 불안한데요? 위에가 4 플러스 루트 5니까 곱해주게 되면 72 플러스 18 루트 5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바로 또 하나의 양수가 나오게 된 거죠. 그렇다면 아까 나왔었던 10이라고 했었던 이 답과 여기서 나온 이 두 답을 더해주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더해주는 게 맞죠? 네. 그래서 10에다가 더하기 11분의 72 더하기 18 루트 5를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 다음 얘는 11분의 얘가 110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182 플러스 18 루트 5 이렇게 적을 수 있는데요. 이때 문제에서 물어본 게 P하고 Q를 각각의 루트 5의 개수와 상수 쪽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때 P라고 하는 애가 그러면 P라고 하는 애가 11분의 18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때 이 Q라고 하는 애가 11분의 18이 되겠습니다. 아이고 53에다 18을 곱해야 되네요. 그럼 53 곱하기 18 한번 계산해 볼까요? 83, 24가 되겠고 그 다음에 424, 5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54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때 11분의 954에서 요거의 5배를 빼라는 건데 5배는 쉽죠. 11분의 910인가요? 910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그래서 얘는 11분의 다 깔끔하게 나오네요. 44가 돼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14번 문제는 2차 부등식의 해가 이렇게 생겼대요. 그러면 둘이 생긴 게 똑같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 식을 전개한 x제곱, 전개가 돼 있죠? 3x 플러스 a가 0 이하다라는 해와 얘를 지금 이제 인수분해 해놓은 형태로서 썼을 때도 같은 답이 나와야 됩니다. 즉, 요 답과 답이 동일하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식이 완전히 동일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개수 비교를 바로 들어가도록 하죠. 그럼 b 플러스 4가 3이어야 되겠고 그리고 곱한 4b가 a랑 같아야 되는 상황이네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게 b가 마이너스 1이다. 여기서 나오는 게 a가 마이너스 4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요.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12를 더해주세요 라는 얘기로 보여서 11이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15번 문제죠. 15번 문제는 원과 직선이 만나도록 해달래요. 그럼 당연히 만난다 이니까 원의 중심점과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 이하로 잡혀야 되겠죠. 그렇다면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4의 제곱까지 만들고 그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6이 나오죠. 그럼 17이 나옵니다. 그럼 17만큼이 추가된 거니까 67이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숫자가 벌써 좀 불안한데요. 그러면 다음에 이때 직선까지 거리를 보여야 되니까 이 형태를 이렇게 만들어 놓도록 할게요. 그럼 중심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니까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까지의 거리가 루트 67 이하여야 한다라고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점과직선 사이 한번 거리 구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루트 안에 1의 제곱에 마이너스 1의 제곱이죠. 더해주고 그 다음 그거 분의 절대값하고 마이너스 1 넣어주고 플러스 4가 되고 마이너스 n 이렇게 들어가네요. 그럼 얘가 다시 한번 써주면 루트 2가 되죠. 루트 2분의 절대값에 3이죠. 3 마이너스 n. 근데 얘가 루트 67 이하여야 된다라고 풀 수 있습니다. 그럼 루트 1을 오른쪽에다 곱해준다면 3-n의 절대값이라고 하는 게 곱해지면서 루트에 134가 됩니다. 그러면 이 절대값을 푸는 방법을 통해서 마이너스 루트 134에다가 3-n 루트 134 이렇게 쓸 수 있겠는데요. 우리는 지금 n의 최대값을 구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n에 대한 얘기로 좀 바꿔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도 어차피 똑같죠. 왼쪽 오른쪽은. 그러니까 n-3으로 바꿨다고 치고 3을 넘기도록 하죠. 그럼 3- 루트 134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3 플러스 루트 134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134라고 하는 건 11의 제곱이 121이고 12의 제곱이 144니까 11점 몇 정도 되는 값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14점 몇 정도 되니까 그 이하인 n의 최대값은 1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값은 14가 정답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16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10 이하의 두 자연수 A와 B에 대해서 서로 다른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한 삼각형이 직각 이등변이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A랑 B라는 점을 미리 한번 좀 찍어 놓고 나서 풀고자 해서 문제에다가 직접 그림을 그려놨거든요. 그래서 A라는 점, B라는 점을 통해서 여기에서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만들 수 있는 경우들을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A라는 점, B라는 점이 어딘지부터 정확하게 표시를 할게요. 여기가 A라는 점 9,5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B라는 점 4,8이 됩니다. 그랬을 때 이 두 점을 찍어 놓고 나서 우리가 다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은 직각이등변이 만들어지는 방식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럼 직각이등변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일단 첫 번째, A, B를 변으로 가지고 있을 때요. 변으로 가지고 있을 때면 이런 식으로 이등변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고 요렇게 또는 요렇게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직각 이등변 삼각형에서 얘를 빗변으로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요런 식으로도 만들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 경우가 전부인 것 같아요. 총 6가지가 지금 방금 보였었죠. 그 6가지들을 다 찾아보고 그 중에서 이 조건에, 즉 10 이하의 두 자연수다라는 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들을 제외하고 나면 그때 가능한 점이 3개로 변할 것이다 라는 얘기로 알아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고르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수직 조건이다, 길이가 같다라는 조건을 쓸 수도 있겠지만 이때 어차피 직각이등변이 나온다면 한번 볼까요? 일단 첫 번째, 이런 식으로 이 직각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경우를 상상해 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직각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이때 만들어지는 방식이 요때 그려지는 요 부분과 요때 그려지는 요 부분을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요 부분이 이 삼각형도 직각삼각형이고 요 직각삼각형도 직각삼각형인데 직각 이등변이기 때문에 얘네 둘이가 길이가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각도들도 마찬가지로 점, 가위, 점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합동인 삼각형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때 이 선만 보면 이쪽으로 오른쪽 아래로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X좌표는 4에서 9로 변하니까 5만큼, 그 다음에 Y좌표는 8에서 5로 변하니까 3만큼 떨어졌다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그걸 똑같이 5, 3 반복하게 되면 그때 저 점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건 마찬가지로 이쪽에 있는 이등변 삼각형을 만들 때도고요. 이쪽에 있는 이등변을 만들 때도 똑같이 활용이 가능한 삼각형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이용해서 찾아볼까 해요. 그렇다면 일단 첫 번째 3, 5 이렇게 내려가 보도록 하죠. 그럼 여기서 3만큼 갔으니까 1이죠. 그 다음 5만큼 내려갔으니까 1,3이네요. 그러면 저 조건에 부합하는 점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이 점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이 점은 내려갈 때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지는 방식 자체가 이 삼각형으로 찾는 형태겠죠. 그러니까 5, 3이라는 삼각형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5만큼 내려가고 3만큼 왼쪽으로 가면 얘가 6,0입니다. 그럼 6,0은 자연수가 아니죠. 0은 자연수가 아니죠. 그럼 여기서 탈락하는 애가 나오네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요 삼각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도 5, 3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찾아준다면 3만큼 5만큼 올라가면 되겠죠. 3만큼 가면 12, 그리고 5만큼 올라가면 10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이 12,10이 되는데 얘도 그럼 탈락이 되겠죠. 왜냐면 10을 넘어갔으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점도 한번 찾아보죠. 그럼 이 점에서 만들어지는 건 요런 삼각형이 만들어지겠네요. 그래서 얘는 5만큼, 3만큼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5만큼 올라가면 13이 되고 3만큼 가면 7이네요. 그러면 7,13인데 그럼 얘도 탈락이라는 걸 금방 알아챌 수 있죠. 그럼 지금 여기서 살아남은 거 없죠. 1,3 하나밖에 없죠. 근데 우리가 다음에 그럼 생각해봐야 했었던 조건이 두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어떤 두 개의 삼각형이 더 있었느냐? 얘를 빗변으로 봤을 때였죠. 근데 얘를 빗변으로 봤을 때 직각이등변이 이미 그려져 있다는 거 보이시나요? 네, 바로 요게 그 직각이등변이죠. 그래서 여기가 직각이 만들어지는 형태로 그려지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직각이등변 삼각형의 요 점은 당연하게도 요 점과 요 점의 중점이 되거나 또는 요 점과 요 점의 중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즉, 저 1,3과 여기는 9,5의 중점을 찾아주면 여기가 찾아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5,4가 된다는 거 금방 찾아지시죠? 이것도 하나의 정답으로 인정이 되겠네요. 다음 여기 있는 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12,10과 여기는 4,8의 중점을 찾아주는 게 바로 여기를 직각이등변을 만들어주는 방법이죠. 그렇다면 이 점은 얘네들의 중점이니까 8,가 되나요? 그 다음에 둘이 더한다면 9가 되겠네요. 아슬아슬했네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가 정답이 되겠다. 그럼 세 점을 한번 옆에 답에다가 1,3, 5,3 그리고 8,9 이 세 점을 지나는 삼각형의 넓이가 P분의 Q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선식을 써보면 되겠죠. 그럼 2분의 1 절대값 쓰고 1, 3, 5, 4,
8, 9, 다시 1, 3 이렇게 써주면 사선식 완성됩니다. 그럼 이때 답은 2분의 1로 쓰고 나서 절대값 씌워놓고요. 여기서 요거 세 개는 다 곱해서 더해주면 되겠죠? 그럼 4에다가 45를 더하고 24를 더한 형태가 되겠고요. 빼기 나머지 부분들 있죠? 좀 색깔을 바꿔볼까요? 요거는 곱해서 더한 다음에 빼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덧셈을 써준다면 9 더하기 32 더하기 15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들을 갖다 계산을 해봅시다. 절대값 있다는 거 까먹지 마시고요. 그럼 얘는 49에다가 24를 더했으니까 73이 되겠고요. 그 다음 이 부분은 다 더하면 41에다가 56이 되겠네요. 56. 그럼 이걸 빼준 거니까 17이 되나요? 그래서 얘는 2분의 17이다 라는 게 바로 이 삼각형의 넓이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때 P가 그러면 2인 거고 Q에 17이 들어가는 거니까 51과 2를 더해서 53이 바로 정답이 되겠다라고 풀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7번 문제는 자연수 n에 대해서 x에 대한 연립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x의 개수가 5개가 되었으면 좋겠대요. 그럼 위에 있는 식부터 먼저 풀어볼 건데 요 절대값을 푸는 방법입니다. 자, x-n이 -3보다 작거나 또는 3보다 x-n이 크다 이렇게 풀릴 수 있죠. 바로 그다음 밑에 있는 식도 마찬가지 인수분해가 되나요? 13과 1을 인수분해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럼 x-13, x-2가 되니까 요게 0 이하다. 요 답은 2 이상이고 13 이하다 라고 답을 쓸 수가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요거 위에 식도 좀 x에 대한 식으로 바꿔놓겠을까요? n-3 또는 그리고 n 넘기면 n 플러스 3보다 x가 크다. 그래서 요 답과 요 답을 연립시킨 정답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요걸 풀 때 보통 요 n-3과 2라고 하는 게 겹치는 부분 그리고 n+3과 13이 겹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n-3 즉 요 부분이 겹치는 부분이라고 한번 대답을 해볼게요. 2 이상이고 n-3보다 작다 또는 n+3보다 크고 13 이하다라고 했을 때 이때 만들어지는 정수 맞나요? 네, 자연수죠. 자연수의 개수가 5개가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때 자연수 개수를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면 이거 빼는 게 그냥 바로 개수죠. 그럼 n-5개. 그다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빼는 게 개수니까 10 빼기 n개가 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두 개수를 더하면 5개가 딱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이 n-3, 이 n+3이라고 하는 걸로 이 범위가 만들어지기만 하면 바로 정답이 된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다면 n-3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범위가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이 오른쪽에서 딱 맞게 만들어지거나 이 왼쪽에서 딱 맞게 만들어지는 경우도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부분이 2랑 똑같아도 여기 부분이 13이랑 똑같아도 괜찮은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마다 나오는 개수가 결국 계속 5개로 유지가 될 거니까요. 그렇다면 n-3이 2보다 이상이고 그리고 n+3이 13보다 이하이기만 하면 그럼 정답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n이라고 하는 것은 5 이상이고 10 이하다가 정답이 됩니다. 그럼 이 안에 있는 n의 값의 합을 구하래요. 5, 6, 7, 8, 9, 10 이렇게 6개가 있죠. 그러면 얘네들이 더해서 15, 15, 15니까 다 더하면 45가 되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18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8번 문제는 6개의 점을 주고 이 6개의 점으로 그 정육각형을 만들었다고 해요. 근데 그 정육각형 위에 그 정육각형을 H라고 했을 때 그 그러니까 P1이라는 점과 P2라는 점들을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게 찍을 수 있는 영역을 찾아봐라 라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육각형 그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선생님이 일단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하나 바탕으로 그릴 건데 일단 점이 여기서부터 A로 시작해서 여기를 E로 끝나요. 그러니까 EF까지 끝나요. 근데 이때 E라는 지점이 바로 P1, P2를 결정하는 기준점이 되니까요. 이걸 바탕으로 한번 P1의 지점을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고민을 해봤을 때 첫 번째 P1이라는 원점으로서의 P1을 찾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원점이 P1이 됐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가장 육각형까지의 길이 중에 제일 긴 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길이들은 다 똑같기는 하지만 그 길이들이 결국 최대가 되다 보니까 다른 길이들은 더 짧겠죠. 그래서 원점도 바로 P1이라는 지점으로 선정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P1이라는 점을 선정하고 나서 다음에 이제 뻗어나가는 지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다음에 바로 여기 중점까지 좀 뻗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육각형의 한 변 중에 중점을 찍은 거예요. 그다음 우리가 이렇게 그었을 때 수직으로 만날 거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근데 이 점까지를 왜 만들어놨느냐? 여기서부터 이 거리와 여기서부터 이 거리까지가 동일한 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길이가 제일 긴 길이고 나머지 길이들이 다 이 길이보다 짧아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여기서 바깥으로 벗어나기만 하면 바로
이쪽에 좀 치우쳐지는 바람에 이쪽 길이가 이쪽 길이보다 더 짧아지게 돼요. 그럼 여기까지 나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약간 좀 경계가 잡히시나요? 그 다음에 이 Y축에 있는 점들 중에서 여기보다 위에 있는 지점을 한번 보시면 이 지점들에 대해서도 여기서 이까지 그은 지점에 대해서 만들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기준을 한번 잡아볼까요? 그럼 여기서 기준을 잡았을 때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등변삼각형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근데 마찬가지로 이쪽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그때 여기까지 길이가 조금 더 짧아지고 이 길이가 더 길어진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이쪽도 경계 역할을 해주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쪽과 이쪽이 아마 경계가 돼주지 않을까라는 판단 하에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바로 P1이 해당되는 지점들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지점 안에서 마이너스 10과 10 이하의 정수점들을 다 찾아달라는 얘기죠. 그러면 선생님은 요 지점이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정삼각형이 되면서 여기 수직으로 만난다고 했으니까 이 각도가 30도가 된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원점을 지나는 직선인 이 직선을 탄젠트 30도를 이용해서 이렇게 써놓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Y좌표들을 다 정수로 결정을 하는 지점들이 이 빨간색 지점만 결정을 해준다면 그 안에 있는 정수점들을 찾을 수 있을 테니까 각각의 지점을 찾아보도록 하죠. 즉 빨간 점 위에 있는 빨간색 이 직선 위에 있는 정수점으로 끝나는 Y좌표들을 찾아보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첫 번째 여기가 0,0이라는 지점 아까 가능하다 그랬죠. 이 경계도 포함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Y좌표가 1로 끝날 때예요. 그럼 루트 3,1이 됐을 때가 바로 요 Y좌표가 1이 되는 지점이죠. 그럼 루트 3,1보다 왼쪽에 있는 지점에서 정수점들이 등장을 할 건데 이 루트 3,1이라는 거 왼쪽이라면 0과 1이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여기는 0,1, 1,1 이렇게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지점은 어딘가요? 2루트 3을 집어넣었을 때 바로 정수 Y좌표인 2가 등장을 하죠. 그럼 2루트 3이라고 하는 건 루트 12니까 3까지가 가능할 것 같네요. 그러니까 루트 12는 3점 몇 정도 되니까. 그러면 얘는 0,1, 자꾸 1이라고 쓰네요. 0,2에서부터 3,2까지가 가능할 겁니다. 자, 다음은 3루트 3을 집어넣었을 때 바로 3이 나와요. 그럼 이 왼쪽에서 나올 수 있는 여기 경계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점들은 0,3부터 시작을 해서 3루트 3이 루트 27이기 때문에 5점 몇이죠? 그러니까 얘는 5,3까지가 등장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4루트 3,4예요. 4루트 3,4. 자, 4루트 3이라고 하는 건 루트 48입니다. 그렇다면 6점 몇 정도가 되죠? 그렇다면 0,4에서부터 6,4까지가 가능하겠다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5루트 3입니다. 5루트 3,5가 되네요. 그럼 얘는 루트 75죠. 루트 75면 8점 몇이네요. 88이 64니까. 그럼 얘는 0.5부터 0,5부터 시작해서 8,5까지가 가능한 상황이겠다. 다음 6루트 3입니다. 6루트 3을 집어넣었을 때 6이 나오는 이 빨간색 지점 오른쪽 경계를 잡았을 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건 얘가 루트 108이네요. 그럼 0,6에서부터 10,6까지가 나올 수 있네요. 근데 우리가 어차피 경계로 잡고 있는 건 마10 이상이고 10 이하인 정수만 잡고 있죠. 그럼 이 이후로 7루트 3,7이라든지 8루트 3,8 같은 것들을 잡으면 계속 10까지가 다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7루트 3,7부터 10루트 3,10까지가 계속 다 지속적으로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11개씩 나올 수 있는 순서쌍들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전체 개수를 다 세야 되는 상황이니까 하나씩 개수를 써볼게요. 1개 나왔고요. 2개 나왔습니다. 0부터 3까지이기 때문에 4개, 0부터 5까지이기 때문에 6, 그 다음에 7개, 9개, 11개가 되겠네요. 이 개수들을 다 더해주면 10, 13, 그리고 여기다가 10, 20, 29, 40이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여긴 11개씩 7루트 3부터 10루트 3까지 7, 8, 9, 10, 4개죠. 그러면 44개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P1이 나올 수 있는 것은 44에다가 40을 더한 84개가 나올 수 있다는 걸 확인 가능합니다. 이게 지금 이제 P1이 나올 수 있는 지점들인 거고요. 그럼 다음은 우리가 P2가 나올 수 있는 지점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P2도 마찬가지 어떤 이유로 만들어지는지를 생각해 볼 건데 아까 여기가 2라 그랬어요. 그러면 P2라고 하는 지점은 반대로 오히려 정육각형까지의 길이가 더 P2보다 길어야 돼요. 그러면 P2를 여길로 잡았을 때 바로 P2랑 2랑 똑같으니까 그 거리가 0이 되면서 어디로 그어도 더 길게 만들어줄 수 있겠죠. 그럼 바로 여기가 시작점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 다음으로 확장해 나가는 형태는 여기에 수직이게 그어보시는 겁니다. 여기에 수직이게 그으면 여기 점에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이 정육각형까지의 거리의 최단 거리가 돼요. 그러니까 P2를 여기다가 잡아도 이 거리가 최단 거리가 되고 나머지 길이가 더 길어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이렇게 수직거리로서 요거도 하나 잡아볼 수가 있겠죠. 여기다가 수직거리를 한번 잡아보시면 이 P2라는 지점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최단 거리가 되죠. 나머지 길이들은 더 길어지는 형태밖에 그릴 수가
수가 없겠다. 그럼 마찬가지로 요 직선과 요 직선으로 그려줄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이 직선이 바로 무슨 역할이냐? 얘하고 수직이에요. 그럼 얘하고 수직이었던 이 빨간색 선과 평행하게 그려지겠죠. 그래서 다음 그림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요 에이리어가 바로 P2가 찍힐 수 있는 에이리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조금 지우고 이 안에서 P2가 그려진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마찬가지 이 빨간색 P1에서 했었던 행동을 똑같이 해볼 겁니다. 그러려면 이 직선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빨간색 직선과 어차피 평행하는 선이기 때문에 기울기는 동일하게 잡을 수가 있죠. 그래서 루트 3분의 1에 여기 있는 A라는 지점인 2,0을 지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x-2다 이렇게 쓸 수 있는 직선이 되겠습니다. 그럼 저 직선식에서 이 에이리어를 잡을 건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빨간색 지점 같은 경우에는 이 0이라고 하는 지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0,로 잡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지점 같은 경우에는 이 지점이 -1이라는 지점입니다. 삼각비 이용해 보시면 금방 찾을 수 있어요. 여기가 60도니까. 그렇다면 여기가 -1까지밖에 x좌표는 정수 지점이 안 잡힌다는 것만 좀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 안에 에이리어에 있는 그런 P2 지점들을 정수점들을 모두 또 찾아볼 겁니다. 근데 얘는 이 시작부터는 안 잡혀요. 왜냐면 2라는 지점이 -1, 루트 3이다라는 지점이기 때문에 정수 지점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루트 3보다 좀 밑에 있는 -2부터 시작을 해봐야겠죠. 그럼 얘가 언제 -2가 나올까요? 하고 생각해보면 2를 일단 없애고 그 다음에 -2 루트 3을 붙여줘야 -2가 나오겠죠. 그럼 그 오른쪽 영역에서 -1까지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정수점들이 나오겠죠. 근데 이 지점, 요 값이 결국에 2 루트 3이 루트 12가 되면서 3점 몇 정도가 돼요. 그럼 얘는 -1점 몇이 되니까 -1점 몇보다 큰 정수는 -1까지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지점에선 -1, -2라고 하는 한 점밖에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 그럼 다음 -3이라는 정수가 나오도록 만드는 지점이 어딜까요? 그럼 2라는 지점도 없애고 -3 루트 3이 대입이 돼야 그래야 -3이 나오겠죠. 그럼 3 루트 3은 아까 위에서 찾았었던 것처럼 루트 27입니다. 5점 몇이에요? 그럼 -3점 몇이죠? 그럼 -3부터 시작해서 -3부터 시작해서 -1, -3까지 만들 수 있겠다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정수점이 나오는 건 2-4 루트 3, -4가 되겠죠. 그렇다면 이때 나올 수 있는 거 4 루트 3이 루트 48이니까 얘가 6점 몇 정도 되니까 4점 몇입니다. 그래서 얘는 -4, -4에서부터 시작해서 -1, -4까지를 그을 수 있는 게 바로 정수점들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 빼기 5 루트 3이 나와야 -5라는 정수가 또 나와요. 그럼 이때는 5 루트 3이라는 게 루트 75니까 8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64 정도죠. 8점 몇 정도가 되겠죠. 그럼 -6점 몇이니까 -6, -5부터 시작해서 마찬가지 오른쪽 제한은 무조건 -1까지 이렇게 그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2-6 루트 3 -6입니다. 그럼 이때는 6 루트 3이라고 하는 건 아까도 루트 108 그래서 10점 몇이었어요. 그럼 얘는 -8점 몇이겠죠. 그러면 -8부터 시작해서 -1까지 그을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2-7 루트 3입니다. 이제 슬슬 끝이 보여요. 자, -7 루트 3. 7 루트 3이라고 하는 건 77에 49에 3을 곱하면 147이죠. 그럼 12의 제곱이랑 관련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12점 몇을 뺐으니까 -10점 몇이네요. 아, 드디어 -10까지 다 포함해버리는 상태가 나왔죠. 그럼 이제 이 이후인 2-8 루트 3, -8부터 시작해서 2-10 루트 3, -10이라고 하는 이 지점까지는 지속적으로 계속 -10부터 -1까지가 순서상으로 나올 겁니다. 즉 개수가 계속 10개씩 만들어질 거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8, 9, 10 해서 3개 순서상이 나오니까 30개가 여기서 벌써 등장을 합니다. 그럼 남은 개수들을 한번 다 구해보도록 하죠. 여기서 1개 나왔고요. 여기서 1부터 3까지니까 3개, 4개, 6개, 8개, 10개가 나옵니다. 그럼 이 개수들을 모두 더해주면 18, 24, 28, 31, 32가 나오네요. 그래서 32개가 나옵니다. 그럼 더해서 62개가 되는 게 바로 P2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입니다. 그럼 P2의 순서상, P1의 순서상의 개수를 결국 더하는 형태니까 84에다가 62를 더해준 146이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에이리어를 만드는 형태로서 문제를 한번 풀어봤고요. 19번 문제도 꽤나 복잡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기하적으로 해석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 보면 이게 4차 방정식의 근이 실근의 개수가 3개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근데 실근이라고 하는 거면 결국 얘를 0으로 만들거나 또는 얘를 0으로 만든다라고 알아들으시면 되는데 이때 이 A, B라고 하는 점들은 A랑 B라고 하는 상수들은
P라고 하는 점에서 나온 거예요. 이 P라는 점은 길이가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점을 중심으로 하는 원 위에 있는 점들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P라고 하는 점과 그 다음에 여기는 C라고 하는 이 상수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힘드셨을 거라 판단이 됩니다. 그럼 일단 첫 번째 요 4차 방정식에 해가 3개가 나온다라는 얘기부터 먼저 해석을 해보죠. 그럼 이때 첫 번째 이괄호가 0이 된다라는 건 생각보다 금방 캐치하셨을 것 같아요. 요게 1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x제곱 더하기 c제곱은 1이다. 뭔가 원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기하적으로 해석할 때는 원으로 해석을 할 건데 이게 사실 x, c에서부터 0, 0 원점까지의 거리가 1이다라는 말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원이 되는 거긴 하지만요. 근데 이 방식으로 해석을 하면 이 오른쪽에 있는 식도 x, c랑 좀 관련돼서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 오른쪽 식을 완전 제곱 형태로 바꿔볼 거예요. 그럼 x-a의 제곱을 만듭니다. 요걸 두 개를 보고 그 다음 뒤에 있는 부분을 보고 c하고 bc가 나왔으니까 c 빼기 b의 제곱을 만들어 볼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a제곱, 여기서는 b제곱이 나오니까 오른쪽 우변에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근데 a하고 b라고 하는 건 아까 p라는 점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고 하는 건 p에서부터 원점까지의 거리거든요. 근데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 위에 있는 점 p니까 얘는 당연하게도 4라고 잡힐 겁니다. 그럼 이 얘기도 또 마찬가지로 또 원방이네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걸 다시 x, c와의 a, b까지의 거리로서 해석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이 거리가 2가 나온대요 라고 해석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4차 방정식의 해가 되는 x, c, a, b는 어떤 상황을 만족시켜야 되냐면 x, c에서부터 원점까지의 거리가 1, 이거나 그러니까 얘는 또는이에요. 또는 그러니까 얘만 만족해도 여기가 0이 되니까요. 그리고 또 어떤 상황도 가능하겠다. 그 x, c라는 지점을 잡았을 때 p라는 지점, 그 p라는 점까지의 거리가 2로 유지되거나 이 둘 중 한 가지를 만족시키기만 하면 해가 된다는 거죠. 그럼 그러한 해가 개수가 3개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해의 개수가 3개가 나온다고 했는데 아니 A, B도 움직이고 X, C도 움직일 텐데 그런 상황들을 어떻게 파악합니까? 그래서 위에서 그러한 C의 개수가 2개만 나오는 상황이다라고 알려준 거예요. 그럼 이 상황을 그림으로 한번 해석해보죠. 그럼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냐면 요런 원그림을 하나 그려봤습니다. 이 원그림은 뭐냐면 이 안에 빨간색 원이 바로 원점에서부터 거리가 1짜리인 요 x, c가 위치했으면 좋겠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는 x, c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깥에 있는 이 검은색 원은 뭐냐면 중심이 원점이면서 반지름이 2짜리예요. 얘가 1짜리고요. 그래서 반지름 2짜리 원이니까 그 위에 p가 위치하고 있겠죠. 그럼 이 위에서 지금 p가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럼 어떤 p를 딱 캐치를 해서 그 p에서 거리가 2가 되는 지점인 x, c를 또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인공은 지금 x, c라고 보고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적당한 p를 하나 잡아서 원을 그렸다고 쳐봅시다. 그래서 여기가 p가 되면서 이 반지름 2짜리 원 빨간색을 그린 거거든요. 그래서 딱 여기가 원점이 닿죠. 여기 길이가 딱 닿죠. 그러면 이 반지름 2짜리를 왜 그렸냐? 이 P에서부터 거리가 2를 만족하는 X, C여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빨간색 원 위에 있는 점과 이 빨간색 원 위에 있는 점들이 바로 요 조건을 만족시키는 해들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럼 너무 많은데요? 여기 있는 점들도 다 답이 되고 여기 있는 점들도 다 답이 되는데 근데 그러한 실근의 개수가 몇 개가 나와야 된다? 네, 3개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그 3개가 나오는 C는 몇 개다? 2개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C가 뭐 하는 애죠? 제가 여기 있는 점을 갖다 예를 들어 x, C라고 잡으면 이 C라는 건 결국 Y좌표예요. 다시 말하면 요 다른 실수, 서로 다른 실수를 2개, C를 2개 결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Y좌표를 선정해서 쭉 그렸을 때 그때 이 빨간색 부분들과 만나는 지점이 3군데 있다는 걸로 해석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하나 선생님이 한번 C 지점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라색으로 선생님이 C를 하나 정했다고 칩시다. 그 C를 정했을 때 만나는 이 빨간색 원, 이 빨간색 원과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결국 실근의 개수가 되니까 그 실근이 서로 다른 이 C가 아니라 이 실근의 개수가 3개가 나오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C를 정했을 때 만나는 교점이 하나, 둘, 셋, 4개가 돼버렸으니까 이건 탈락이 되겠네요. 그럼 이런 상황은 탈락이 되겠고 그리고 3개가 만들어지는 상황도 결국
두 군데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한 C를 두 번 정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한 번 더 그었을 때 이때는 두 개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세 개가 되는 상황이 빨간색 지점들과 만나는 점이 세 군데가 나오도록 만들 수 있는 C가 두 번 나와야 된다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이해가 안 되셨을 수도 있는데 뒤에 있는 부분들을 조금 설명을 하면서 같이 넘어가 보도록 하죠. 그럼 다음 상황, 그러면 어떤 상황이 바로 이런 게 가능한 상황일까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상황입니다. 눈사람 같이 생겼는데요. 자, 요 상황이 바로 어떤 상황이냐? 여기 있던 검은색 원은 삭제했어요. 그러니까 P라는 지점은 이 검은색 원에서 여기 있는 검은색 원에서 돌아다니는 애였죠. 근데 이때 중심을 여기 있는 점으로 잡은 겁니다. P가 0,-2일 때로 잡은 겁니다. 그럼 이 지점일 때, 그러니까 P가 요때를 잡고 그렸을 때 그러한 C가 두 개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가로선을 그었을 때, 그럼 가로선을 긋다 보면 한 개, 두 개에서 만나고 있는 게 보이죠? 그러다가 세 개에서 만나는 거 보이시나요? 네, 바로 이런 지점이 C라는 애가 두 번 등장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때 선을 두 개 그을 수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보라색으로 두 개 그어놨는데 이 지점에서 바로 세 점에서 만나는 상황이 벌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었을 때 바로 세 점에서 만나는 걸 볼 수 있죠. 자, 이 지점 말고는 더 이상 이렇게 세 점에서 만나는 C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얘기하는 얘가 C1이고 얘가 C2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두 개가 등장을 한 거죠. 그럼 그때 C1과 C2의 차이의 절대값을 가능한 실수를 모두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일단 첫 번째 상황에 대해서 먼저 해석을 해보죠. 일단 C1은 무조건 0입니다. 맞죠? C2는 얘가 반지름 일자리였다는 걸 기억하시면 여기 딱 접하는 순간이니까 -1이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첫 번째 상황에서 C1과 C2의 차이는 1이 나온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첫 번째 상황은 1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일단 기록을 해놓을 거고요. 이거 다 지울 거거든요. 그래서 기록을 해놓고요. 그래서 첫 번째 상황에서는 C1과 C2의 차이가 1이 됐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상황인지 좀 슬슬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근데 대신에 다음 상황부터는 조금 어렵습니다. 자, 다음 상황은 선생님이 한번 열심히 고민해 본 결과 이런 상황을 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었어요. 요렇게. 그러니까 아직 이게 답은 아니에요. 왜 답은 아니냐면 여기서 한번 C를 그어볼게요. 그러니까 가로선으로 C의 좌표니까 C가 Y 좌표니까 가로선으로 한번 그어볼게요. 가로선을 그었을 때 요렇게 위쪽을 지나가게 그으면 하나, 둘, 세 점에서 만납니다. 그럼 그런 C를 찾을 수가 있겠죠. 근데 바로 밑에 이 교점에서도 C를 그으면 하나, 둘, 세 개를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세 개 만날 수 있는 지점이 벌써 두 개 나왔네 했는데 밑에도 존재를 합니다. 그럼 그 상황을 한번 보라색 선으로 또 그어볼게요. 그럼 그어보면 이렇게 네 군데에서 C가 등장을 합니다. 그럼 얘는 C1, C2, C3, C4까지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이런 C가 교점이 3개가 나올 수 있도록 긋는 방식이 4개나 나왔으니까 이 상황은 실패를 한 겁니다. 근데 실패를 하는 상황을 선생님이 왜 보여줬을까요? 자, 이 상황을 바탕으로 그러면 그 C가 2개만 나올 수 있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잘 보세요. 아까 여기 접하는 상황 때문에 3개가 등장했죠? 그 다음에 여기는 교점이라는 상황에서 3개가 등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접하는 점과 여기 있는 교점이라는 점이 둘이 동일한 점이 된다면 이 부분이 조금 생략되거나 또는 개수가 C의 개수가 줄어드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원을 요 원에 만나긴 만나되 이 원의 꼭대기 지점이 이 원과 만나도록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그 그렸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요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이 빨간색 원의 꼭대기 지점이 이 원과 만나는 상황이 되겠죠. 그럼 여기 있는 점이 당연히 P라고 하는 점이고 A, P라고 이름을 지을 수가 있겠고요. 이 점에 대해서 이 원에 대해서 그러면 C를 한번 긋는다고 한다면 요때가 2점밖에 안 나오게 되죠. 이제 아까 3점이었는데 그럼 아까 얘기했던 밑에 지점만 살아나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이렇게 2지점만이 정답이 되겠다. 그러니까 즉 여기가 C1, 여기가 C2라고 하면 바로 실근의 개수가 3개가 나오는 C가 딱 2개로 결정되는 상황이라는 게 보이시죠? 그럼 이 지점들에 대한 C1과 C2의 차이를 구해줘야 되겠네요. 근데 C2는 사실 -1이라는 게 바로 보여요. 근데 C1이라는 지점을 찾으려면 원의 방정식을 찾아서 이 교점을 찾아주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일단 원의 방정식을 찾아야 되니까 우리가 이 중심을 알아줘야 되겠죠. 근데 이 중심 A, B는 어떻게 찾으면 되냐? 이 꼭대기가 아까 이 원하고 만나는 교점이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럼 이 꼭대기는 어떤 꼭대기일 거냐면 이 중심을 가지고 우리 반지름 이짜리 원을 계속 빨간색으로 그리고 있었던 거니까 여기 길이가 정확하게 이만큼 올라갔을 거예요. 즉 얘가 A, B 플러스 2겠죠. 그렇다면 이 지점이라고 하는 것을 일단 찾기 위해서 원방을 찾긴 하겠지만 여기서
중심까지의 거리가 1이 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중심까지의 거리는 2가 될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바탕으로 둘 다 식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죠. 그럼 이 상황에서 이 원, 오른쪽 아래에 있는 이 빨간색 원의 그림을, 방정식을 한번 세워볼게요. 그럼 얘는, 원의 방정식을 세운다기보다, 그러니까 여기 힌트를 한번 좀 사용을 해볼게요. 원점에서 여기까지 거리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는 게 4다라는 식을 쓸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점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a제곱에다가 더하기 b 플러스 2의 제곱이 1이다 라고 좀 적을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두 식을 연립시켜주면 b의 값, a의 값 각각 구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나오는 걸 한번 써봅시다. 밑에 식에서 위에 식을 뺄게요. 그럼 어차피 a제곱 b제곱은 사라집니다. 이렇게 답이 나오겠네요. 그럼 b라고 하는 게 적당히 넘겨주면 마이너스 4분의 7이 나오겠습니다. 그럼 이걸 바탕으로 a도 구해줄 건데요. a는 이 식을 여기다 집어넣고 넘겨서 찾을 거예요. 그럼 16분의 49인가요? 그러니까 4에서 16분의 49를 뺀 게 바로 a제곱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럼 얘를 계산해보면 16분의 15가 되니까 a라고 하는 건 뿔마 4분의 루트 15가 나옵니다. 근데 a가 오른쪽에다가 위치해서 그린 거기 때문에 2분의 루트 15다 라고, 4분의죠. 4분의 루트 15다 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 원의 중심이 바로 4분의 루트 15, 마이너스 4분의 7이었다 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럼 그 원방을 한번 세워보면 x 마이너스 4분의 루트 15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4분의 7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이 이 반지름 2짜리니까 4다 라고 식을 세울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찾아야 하는 이 교점, 즉 C1이라는 걸 찾으려면 y좌표를 찾아야겠죠. 그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다 라고 하는 이 두 식을 연립시킴으로써 y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선생님은 y답을 찾고 싶은 거니까 당연히 빼서 없앤다고 했을 때 x를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일단 먼저 그냥 빼보도록 하죠. 그럼 전개해 본다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15x와 15x와 그 다음에 플러스 16분의 15가 되겠고요. 플러스 2배 2분의 7y 플러스 16분의 49가 되겠죠. 이거 뺀 겁니다. 는 3이 되겠죠. 그럼 이 식에서 좀 많이 더럽긴 한데요. 얘네 둘이가 그나마 더해주면 4가 돼요. 16분의 64가 되면서. 그럼 얘네 둘은 4가 되니까 넘겨서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 있겠네요. 그럼 이 식을 갖다가 좀 위에다가 올려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배까지 해서 쓸 거니까 4가 넘어가서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만 기억해 주세요. 그럼 마이너스 루트 15x가 되겠고요. 2배 하면. 그 다음에 여기는 더하기 7y가 되겠고요. 다음 여기서 마일 넘어간 상태에서 2배가 됐으니 y가 되겠다라고 쓸 수 있겠죠. 자, 근데 우리 아직 연립방정식 안 끝났습니다. 우리 y 찾는 게 목표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x는 이라고 써서 y를 풀어내주는 방식으로 가야겠죠. 그럼 x는 요걸 넘겨서 루트 15로 나눴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루트 15분의 7y가 되겠고 요것도 데리고 와야 되니까 플러스 루트 15분의 2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 식에다가 x자리에 얘를 대입해 주기만 한다면 그때 y 값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럼 대입해서 전개해보죠. 그럼 15분의 49y제곱 그리고 플러스 곱해서 2배니까 15분의 28y 그 다음 플러스 15분의 4가 되겠고요. 거기에다가 y제곱을 더하는 것이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공간이 슬슬 모자라기 시작한데요. 여기서 양변에 15를 곱해서 정리까지 한 걸 한 번에 쓸게요. 그러면 15를 곱하면 49입니다. 여기는 15가 되고요. 그럼 64y제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5를 곱하면 28y가 됩니다. 그 다음에 15를 곱하면 4가 되고 15가 되면서 넘어오면 마이너스 11은 0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요거 인수분해가 가능하거든요. 인수분해가 어떻게 될까요? 16과 4가 됩니다. 요거 인수분해 좀 데리고 올게요. 그럼 얘는 16y와 4y 이렇게 적을 것이고요. 얘가 44와 16의 차이만큼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11과 여기서 마이너스 1을 해주게 되면 요런 인수분해가 완성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이때 나오는 y좌표는 결국에 마이너스 16분의 11과 4분의 1이다 라는 답이 나오는데 이 y좌표가 여기 있는 즉 x축보다 아래에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음수로 나오는 게 정상인 상황이죠. 즉 얘는 마이너스 16분의 11이었다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의 차이는 결국 16분의 5만큼 나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답을 또 하나 더 적을 수 있어요. 그럼 이 부분은 좀 지우도록 하고요. 그래서 16분의 5와 1이 나왔다는 거. 그래서 그 부분만 다시 입력을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1이 나왔고요. 두 번째는 16분의 5가 나오더라 라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상황을 볼 건데 이 상황에서는 아까 선생님이 이 꼭대기가 얘하고의 교점이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럼 다음 상황은 어떨까요? 얘의 꼭대기 또는 얘의 왼쪽 꼭대기 이런 식으로 좀 맞춰볼 수 있지 않을까요? 즉 얘 꼭대기에다가 얘랑의 교점을 만들어 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으로 만들어 본 형태가 이런 형태입니다. 다시 요 원의
꼭대기 지점과 얘가 만나는 거죠. 역시나 P라고 하는 지점은 원점에서부터 거리가 2인 곳에 있는 애니까 여기 원점 또 지나고 있다는 거 볼 수 있겠고요. 그럼 이 지점으로 만들게 되면 그때 C를 지나가게 만들면 여기서 두 지점밖에 안 만나죠. 그러니까 이렇게 개수를 줄일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C를 그을 수 있는 상황일까를 표현해 본다면 이렇게 그려지겠습니다. 자, C가 요때랑 요때가 바로 교점이 3개가 만들어지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요 지점을 C1, 요 지점을 C2라고 이름 지었을 때 C2는 역시나 또 마이너스 1이라고 쉽게 나옵니다. 하지만 C1이 또 안 나와 있죠. 그러면 이 중심을 PA, B라는 이 중심을 또 찾아줘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2다. 뭐 이런 식으로 찾을 수가 있겠는데 이건 사실 조금 더 다르게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0,1이라는 지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길이가 2다라는 걸 알고 있죠. 반지름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지점에서 여기 지점까지도 2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 이등변 삼각형이 완성이 되겠네요. 그렇다면 여기다가 수직으로 그었을 때 밑변이 2등분 됐을 테니까 요 길이가 2분의 1이다라는 걸 확인 가능합니다. 그러면 당연하게도 B는 2분의 1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요. 그 다음에 A라는 좌표는 여기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4에서 4분의 1을 뺐으니까 4분의 15. 그래서 A는 양수니까 2분의 루트 15가 되겠습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이 오른쪽에 있는 원의 방정식은 2분의 루트 15의 전체 제곱 더하기 y-2분의 1의 제곱이 되겠고요. 반지름이 2짜리니까 4다라고까지 좀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 왼쪽에 있는 원은 똑같이 아까 기본 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둘이 연립해주면 그때 교점을 찾을 수가 있겠죠. 요 교점 찾고 싶어서 그러는 거죠. 그럼 또 이번에도 마찬가지 y좌표를 찾아야 된다는 거에 집중을 하시면서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얘를 전개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루트 15x가 나오겠죠. 그럼 여기서 빼주면 마이너스 루트 15x만 딸랑 나올 거고요. 둘이 제곱해주면 4분의 15. 그 다음에 마이너스 y가 나오니까 빼주면 마이너스 y, 그 다음 플러스 4분의 1이 살아있겠다. 얘가 3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위에식에서 아래식 빼봤습니다. 그럼 이때도 마찬가지 x는으로 바꾼 다음에 대입을 할 건데 요 지점을 합치면 4가 돼요. 그럼 이거 넘기면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까지 이용을 할게요. 그럼 x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루트 15로 나누면서 y를 넘길게요. 그럼 마이너스 루트 15분의 1 y가 되겠고 방금 넘긴 게 4를 넘겨서 마이너스 1이 됐으니까 마이너스 루트 15로 나눈다고 해도 플러스가 되면서 이렇게 변하겠네요. 그럼 이 지점을 다시 대입해줘서 찾아봅시다. 그럼 대입해주면 전개했을 때 15분의 1 y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15분의 2y 플러스 15분의 1 더하기 y제곱이 1이다를 풀어주면 되겠죠? 양변에 딱 15배 하라고 만든 거죠? 그럼 15배 해주면 15y제곱 이게 1y제곱 그래서 16y제곱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5배 해주면 마이너스 2y가 되겠고 15배를 해주면 여기서 15를 이쪽으로 데리고 올게요. 그럼 마이너스 14가 0이다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그럼 양변을 2로 나눠주면 8y제곱 마이너스 y 마이너스 7은 0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얘도 인수분해가 돼요. 왜냐면 8과 1의 차이가 딱 7만큼 나니까 7하고 8하고의 차이가 딱 1만큼 나니까요.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 1 여기다 7을 달아주기만 한다면 요때 나오는 정답이 y는 1이다랑 마이너스 8분의 7이다라는 답이 나옵니다. 그럼 마이너스 8분의 7과 1 중에서 정답은 얘가 되겠죠. 왜냐면 밑에 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얘는 정답이 안 되겠고 마이너스 8분의 7이다라는 정답이 나옵니다. 그럼 이때는 C1과 C2의 차이가 8분의 1만큼 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세 번째 정답으로 8분의 1이라는 정답이 나오죠. 이 상황 말고도 사실 더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냐면 요 지점을 똑같이 대칭시키거나 아까 있었던 정답을 이쪽으로 대칭시키는 답도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C1, C2는 어차피 동일하겠죠. 즉 이 차이도 계속 동일할 겁니다. 그래서 이 세 상황밖에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 그럼 이 세 개의 곱을 P분의 Q라고 했으니까 한번 곱해볼까요? 그럼 8 곱하기 16을 했으니까 분모는 128이 되겠고 위에는 5가 되겠네요. 그럼 분모와 분자가 더 이상 약분이 안 되고 요거에 대한 덧셈을 해라 라고 했으니까 133이 정답이 되겠다라고 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경고를 좀 많이 나눠야 되기도 했고 이 상황을 갖다 한번 찾는 게 힘들었을 텐데 아까 선생님이 생각했던 대로 얘의 꼭대기가 닿으면 어떻게 될까? 얘의 꼭대기가 교점으로 닿으면 어떻게 될까? 라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내야 한다는 거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제 20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네, 세하고 특징이죠. 항상 서술형 1번은 쉽게 나온다는 거. 그래서 보니까 y는 3x와 y는 7x. 자, 각의 2등분선 문제입니다. 그럼 여러 가지 여러분들 다 풀이하는 방법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이런 기하적으로 푸는 문제를 기하적으로 푸는 방식을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기하적으로 그림을 그려서 그 문제를 풀어볼까 합니다. 그래서 각의 이등분선 성질을 기하적으로 풀어볼게요. y는 7x, y는
3x 이렇게 직선 두 개를 그려놓고 나서 그 안에서 파란색 선과 빨간색 선이 각각 이 각을 이등분 또는 이 각을 이등분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 각이등분선 두 개를 그려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 건 두 직선의 기울기 합이니까 기울기를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선생님 어떻게 풀 거냐면 이렇게 그냥 선을 쭉 내릴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1이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니까 1,3, 1,7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길이가 3이고요. 그럼 여기 길이만큼은 4가 되겠죠. 근데 이때 각의 이등분선이니까 요 각도와 요 각도가 똑같다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이 길이 대 이 길이는 요 길이 대 요 길이다를 써줄 거예요. 그렇다면 이 길이는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루트 10 그리고 요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루트 50이다라는 걸 금방 찾을 수 있으니까 길이 비율이 1대 루트 5가 돼요. 그럼 여기가 1대 루트 5라면 여기도 1대 루트 5겠죠. 그래서 비율만 좀 적어준다면 1대 루트 5다라는 비율로 적을 수 있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걸 왜 했냐면 이 파란색 기울기를 구하는 데 있어서는 1분의 요 길이를 찾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4라는 길이를 1과 루트 5, 1대 루트 5로 자른 길이 중 1에 해당되는 길이들을 가지고 오기만 한다면 기울기는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직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되는 거다? 그러면 이 3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1분의죠? 1분에다가 3에다가 더하기 이 4를 1 더하기 루트 5로 쪼갠 것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울기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얘는 계산을 해주면 1은 무시하고요. 그럼 3에다가 더하기 유리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1 마이너스 루트 5를 곱하면 얘는 마사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붙겠네요. 그럼 여기 하나 지우도록 하죠. 마이너스를 붙이도록 하고 1마 루트 5 이렇게 곱해지겠습니다. 그럼 얘는 2 플러스 루트 5가 바로 요 파란색 선의 기울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빨간색 선도 그럼 마찬가지로 구할 수 있을까요? 했는데 이 파란색 선과 빨간색 선은 항상 이 각을 이등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둘의 기울기는 서로 수직으로 만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빨간색 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를 붙이고 이 친구를 역수시켜주면 되겠다라고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얘는 마이너스가 붙은 상태에서 유리화를 한번 해주면 분모는 마이너스 1이 되겠고요. 2 마이너스 루트 5가 위에 곱해지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상쇄되면서 2 마이너스 루트 5가 바로 그 기울기가 되겠네요. 그럼 파란색 기울기, 빨간색 기울기를 더해달라고 했으니까 둘 더하면 4가 바로 정답이 되겠다라고 구할 수 있겠습니다. 네, 21번 문제입니다. 21번 문제는 어떤 정삼각형의 내심을 지나는 직선 L에 대하여 이 정삼각형의 각 꼭지점과 직선 L 사이의 거리가 모두 3 이하의 자연수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줄에서 정삼각형이네? 근데 내심이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솔직히 반가우셨을 것 같아요. 내심, 외심, 무게중심 다 똑같잖아. 그럼 이건 내심이라고 얘기하는 걸 다른 심으로 바꿔서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반가움이 있으셨을 텐데 문제에서 여기서 중점이 되는 건 뭐냐면 거리가 모두 3 이하다라는 얘기와 이 직선 L이라는 건 그 점을 지나는 직선일 뿐인데 이걸 어떻게 잡지? 일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때문에 점점 슬슬 헷갈리기 시작하셨을 텐데 선생님이 그래서 일단 그림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자, 어떤 그림을 가져왔느냐? 그 좌표 평면에서 방금 얘기했던 그 내심이라는 지점을 원점으로 고정을 해놓은 상태로 정삼각형을 한번 그려봤어요. 그럼 그 정삼각형을 그리고 나면 걔의 외접원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게 된 거죠. 근데 이 외접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내심이라는 점과 외심이라는 점과 무게중심이라는 점이 지금 다 일치하는 정삼각형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지점은 이 외접원의 중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다음으로 얘기하는 직선 L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 점을 지나는 L이라는 직선은 엄청나게 많이 만들 수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 점을 그러면 오히려 이동을 시키자 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기가 이제 A라는 점, 뭐 예를 들어 여기 B라는 점, 여기 C라는 점이라고 잡았을 때 얘가 x1, y1 여기가 x2, y2 그리고 여기가 x3, y3라고 잡았을 때 이 점들을 이동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점을 지나는 직선 L을 고정해 놓겠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고정을 해놓을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 직선 L을 하나 그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L과 오히려 이 중점을 지난다, 그러니까 이 내심을 지난다라는 이 상황을 고정시켜 놓고 이때 이 점들을 이동해가면서 정삼각형을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좌표들에 대한 조건을 붙일 건데 일단 첫 번째 보시면 A라는 지점은 이 직선 L까지의 거리가 3 이하의 자연수가 나와야 되죠. 그리고 또 이 직선 L까지의 거리가 3 이하의 자연수가 나와야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 거리가
3 이하의 자연수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다면 아까 X축, Y축으로서 봤을 때 이 X축으로 잡아놓은 이 상황에서 거리가 3 이하의 자연수다라는 얘기는 우리한테 Y좌표에 대한 제한점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Y좌표가 Y1 또는 Y2, Y3를 그냥 YI라고 둘게요. 이 YI라고 하는 Y좌표들 A, B, C의 Y좌표들은 제한이 있다는 겁니다. 마3, 마2, 마1, 1, 2, 3밖에 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왜 그런지 다시 한번 이 L에서부터 Y좌표까지의 거리잖아요. 그러니까 거리가 결국 Y좌표잖아요. 근데 그 좌표가 자연수 1, 2, 3으로만 나와야 하는 상황이니까 0도 제외가 되고요. 마3이 들어갈 수 있었던 건 결국 거리는 그래도 그대로 3 이하의 자연수가 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이 6가지밖에 Y좌표로 결정할 수 있는 점이 없다는 거죠. 거기다가 또 하나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내심, 외심, 무게중심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점을 0,0이라고 꽂아놨기 때문에 x1과 x2와 x3를 더한 게 무조건 0일 수밖에 없고요. y1과 y2와 y3를 더한 것도 0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모든 좌표를 다 더해서 3으로 나눈 게 무게중심이니까 얘네들 다 더한 게 0이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렇다면 이때 x 좌표들, y 좌표들로 나올 수 있는 후보들을 볼 건데 그럼 y1, y2, y3의 순서상으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딱 2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어떤 경우가 있느냐? 2, 마일, 마일이 나올 수 있는 이런 그림 같은 상황이겠죠.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3하고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2가 나올 수 있는 이 2가지 상황밖에 없습니다. 자, 다른 상황들은요, 기본적으로 이 삼각형을 돌려서 만든 형태이기 때문에 넓이가 변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2가지 상황, 즉 2가 1로 들어간다든지 3하고 마이가 바뀐다든지 이런 상황들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 정삼각형이 만들어지면 같은 모양이 될 거고 외접원의 넓이도 일치할 테니까 그래서 이 2 상황만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일단 이 상황에 대한 가정을 하고 첫 번째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 되는 거냐? Y좌표가 각각 x1, 2다 라고 하는 점과 그 다음에 x2, 마이너스 1, x3,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하는 이렇게 세 점으로 A, B, C가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풀면 될까요? 라고 생각해 본다면 이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지금 이 상황을 가정한 거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이 상황과 거의 동일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지점과 이 지점이 높이가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럼 높이가 똑같은 상황에서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린다면 정확하게 딱 중점을 지나가겠죠. 그럼 그 상황을 한번 가정하고 들어가 봅시다. 즉 얘의 x좌표인 이 x1이라고 하는 게 이 x2와 x3의 딱 정확하게 중간에 위치할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러면 x1이라는 것이 x2와 x3를 더한 것에 나누기 2를 한 것이다 라고 쓸 수 있어요. 근데 x2와 x3를 더한 것은 이 위에 있는 이 식을 조금 변형을 해보면 x1을 넘겨보면 마이너스 2분의 x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x1과 마이너스 2분의 x1이 같다? 그럼 x1은 0일 수밖에 없죠. 그럼 x1이 0인 상황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는 여기가 0, 얘가 0이 돼버리기 때문에 0,2라는 지점을 A가 꼭대기로서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때 외접원의 반지름은 무조건 2가 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럼 이 반지름이 2가 됐으니까 이 외접원은 넓이가 4파이가 만들어지겠다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근데 아직 이 상황을 확인을 안 했습니다. 넓이의 최대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가 더 넓다면 얘가 정답이 될 거고 여기서 더 넓은 게 나온다면 그게 정답이 될 겁니다. 그럼 이 상황을 한번 또 가정해보죠. 이 상황에서는 두 번째 상황에서는 x1, x1, 3과 x2, 마이너스 1 그리고 x3, 마이너스 2 이렇게 이 세 점을 지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상황은 아까처럼 얘네들의 중간이 지난다라는 상황을 갖다 만들기는 힘들 것 같아요. 좌표가 셋 다 다르니까요. 그럼 이 상황에서는 어떤 가정을 들어간다? 얘의 외접원에 대해서 외접원이 무조건 중심이 0,0이죠. 그럼 그 외접원을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a제곱이다 라고 식을 만들었을 때 이 원 위에 이 세 점이 다 위치하게 되겠죠? 그럼 대입했을 때 무조건 성립하겠네요. 그럼 x1의 제곱과 3의 제곱이니까 9죠. 9를 더하는 것. 그러니까 a제곱이라고 하는 게 이것도 되겠고요. 그 다음 또 x2를 집어넣고 x3를 집어넣은 것도 성립하겠지만 방금 했었던 요 얘기를 한번 다시 대입해서 이 식을 바꿔볼게요. 그렇다면 얘는 x2 더하기 x3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9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부호는 제곱이니까 신경 안 써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를 전개해 본다면 x2의 제곱 더하기 2x2 x3
더하기 x3의 제곱 더하기 9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x2와 x3를 각각 대입한 식을 다시 한번 데려와 봅시다. 다시 얘기하면 x2를 이 원에다 대입하면 x2의 제곱 더하기 1이 r의 제곱이다. 그리고 두 번째 식은 x3의 제곱 더하기 4가 r의 제곱이다 라고 쓸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x2와 여기 있는 x3를 r에 대한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 넘기고 4 넘기고 집어넣어 볼 거예요. 그렇다면 얘는 r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되고 얘는 r의 제곱 마이너스 4가 되니까 이 식을 는 r의 제곱이다라는 식을 좀 정리를 해서 쓴다면 r의 제곱을 하나 데리고 온다고 했을 때 r의 제곱만 하나 남겠고요. 그다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9니까 셋 계산해서 4라고 남겨놓는 상태로 쓸게요. 그럼 여기다가 플러스 2x2, x3, 2x2, x3라고 하는 게 4다. 그러니까 다시 넘기면 r의 제곱이고요. 여기 같이 있고요. 4도 같이 있군요. 그럼 더하기 4가 0이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네요. 그럼 이런 상황이 완성이 됩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더하기 9까지 만들어서 이런 상황에서 얘 x2, x3라고 하는 것만 따로 쓰려면 또 헷갈리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이쪽으로 이항시키고 양변을 다시 제곱하겠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x2와 x3에 대해서는 제곱에 대한 힌트만 알고 있으니까요. 그럼 넘겨보겠습니다. r의 제곱 더하기 4가 마이너스 2x2, x3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양변 제곱을 해본다면 좌변은 r의 4제곱 더하기 8r의 제곱 더하기 16 이렇게 되겠고, 오른쪽은 4x2의 제곱 x3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원했던 대로 x2와 x3의 제곱을 바꿔놓을 수가 있겠죠. 그럼 4배를 하고 r의 제곱 마 1 그리고 r의 제곱 마 4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양쪽을 전개해보면 r에 대한 r 제곱에 대한 제곱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식을 갖다 좀 변경하기 위해서 공간이 없었네요. 공간을 조금 마련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4차식을 그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이 4차식은 전개를 해보면 r의 4제곱 더하기 8r의 제곱 더하기 16은 오른쪽을 전개해봅시다. 그럼 4에다가 r의 4제곱 나타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5에다가 4배를 했으니 마이너스 20r의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4에다 4로 곱했으니까 16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좌변을 이쪽으로 데려오도록 하죠. 그럼 온다면 3r의 4제곱 마이너스 28r의 제곱이 그냥 0이 된다라고 쓸 수 있네요. 그럼 r의 제곱으로 묶어준다면 얘는 3r의 제곱 마이너스 28이 0이다 이렇게 쓸 수 있네요. 그럼 이 상황에서 r이 0이거나 또는 r의 제곱이 3분의 28이어야 된다라는 상황이 나오는데요. r이 0인 상황은 반지름이 0인 상황이니까 그럼 말이 안 되는 거고요. r의 제곱이 3분의 28인 상황. 그렇다면 넓이도 바로 직격으로 쓸 수 있겠죠. 반지름이 3분의 28이니까 반지름의 제곱이 3분의 28이니까 요게 바로 외접원의 넓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아까 했었던 왼쪽에서 찾았던 첫 번째 경우와 오른쪽에서 찾은 이 두 번째 경우인데요. 이 두 가지 경우 중에 넓이가 더 큰 건 이 친구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최대값은 3분의 28파이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21번까지 문제 다 풀이를 완료했는데요. 이번에 문제 풀 때 좀 작정을 하고 만든 문제들이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 정도로 계산도 많이 어려웠고 여러분들한테 기하적인 아이디어를 좀 많이 강요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전반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많은 걸 넣어서 풀어봤습니다. 근데 이제 좀 여러 가지 스킬들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한 풀이들도 나중에 조금 기회가 됐을 때 영상을 찍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들 문제 푸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